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최근 쏟아진 리포트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경이로운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판도 변화가 무엇인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57조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단순히 실적 잘 나왔네 수준을 넘어서서 시장의 기대치 자체를 완전히 박살낸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증권사들이 왜 갑자기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30만 원, 33만 원, 심지어 40만 원까지 팍팍 올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익 전망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진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1장 기록을 갈아치운 분기 실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압도적인 재무적 현실, 그 자체의 규모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예상치를 보면요, 정말 수직으로 쏘아올린 로켓 같습니다.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2026년에는 무려 3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341조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점프력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의 1등 공신은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메모리 가격이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기업들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가격을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일단 물량부터 무조건 주세요라고 외친 거죠. 사실상 가격 저항이 무의미해진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장 절대적 규모보다 중요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실 방금 본 그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에 불과해요. 월스트리트의 평가 방식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발췌한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익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이 문장 하나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룰을 완벽하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많이 벌었어? 이것만 물어봤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거대한 AI 흐름 속에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이 엄청난 이익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3장, 지속 가능성의 작동 원리입니다. 도대체 삼성이 어떻게 이 수익성을 단단하게 묶어두고 있는지 실제로 칩을 파는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장기 공급 계약, 즉 LTA입니다. 원래 이건 시장이 출렁일 때 일종의 안전장치로,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방어막 정도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제조사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다급해진 AI 기업들이 웃돈을 줄 테니까 공급만 보장해줘 하면서 LTA를 맺습니다. 그럼 이 높은 가격이 그대로 시장 전체의 바닥 가격으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LTA를 못 맺은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에 얼마 남지도 않은 재고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구조죠. 완전히 공급자가 왕인 시장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4장, HBM의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장기적인 AI 패권을 쥐기 위해 꽤나 계산적이고 또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BM은 지금 AI 혁명의 생명선이자 절대적인 필수템입니다. 삼성이 이 HBM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불가피한 숙명인 셈이죠. 하지만 반도체 공장 라인이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HBM을 더 많이 찍어내려면 당장 돈이 쏠쏠하게 벌리는 일반 D램 생산 기회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당장의 달콤한 마진을 조금 깎아먹더라도 장기적으로 빅테크 고객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선점하겠다는 아주 중대한 딜레마를 감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나비 효과가 생깁니다. 삼성이 의도적으로 HBM 생산에 올인하니까 일반 D램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겠죠? 이러니까 오히려 시장 전체에 메모리 가뭄이 오면서 덩달아 전체 가격까지 확 치솟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의 전략적 희생이 산업 전체의 몸값을 끌어올려버린 거죠. 5번째 5장, 메모리 그 너머, 파운드리와 디바이스 파티입니다. 전체판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읽으려면 메모리 말고 다른 사업부들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1분기의 파운드리 쪽은 구형 공정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략 7,65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 아픈 손가락이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 적자 규모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진짜 눈여겨볼 건 이겁니다. 파운드리가 CPO 같은 까다로운 첨단 고객사들을 결국 뚫어냈다는 거예요. 차세대 기술력을 증명한 거죠. 게다가 모바일부터 TV까지 다양한 기기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부진을 가려주고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6장, 새로운 목표 주가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막대한 이익, 철통 같은 LTA,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HBM 전략까지 이 모든 게 한데 뭉치면서 시장의 평가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컨센서스가 얼마나 과감해졌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이 엄청난 상승 궤적, 목표 주가를 무려 40만 원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교보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요. 저렇게 가파르게 솟구치는 추이만 보더라도 지금의 호황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강도로 아주 길게 갈 거라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숫자 하나 짚고 갈게요. 이렇게 목표가를 팍팍 올리고 있는데도요. 2026년과 2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여전히 4배에서 5배 수준으로 놀라운 만큼 낮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거대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믿음만 증명해낸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높이 날아갈 여력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해설은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세상의 모든 빅테크들이 고성능 메모리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극한의 공급 부족 시대. 과연 진정한 가격 결정권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칼자루를 쥔 기업의 가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